국민의힘 정연욱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대요. 잘 모르지만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중도 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제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중도 보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중도 보수 선언은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자, 실제로 걸렸어요. 이재명 중도 보수. 자, 이러면 사람들은 이재명이 중도 보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재명의 중도 보수 선언이 왜 대박이냐, 자꾸 저놈들이 언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의 중도 보수 포지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쟤네들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 기억에는 이게 남는다니까요. 이재명은 중도 보수가 아니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이재명은 중도 보수구나 라는 이미지가 강화된다.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수박들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재명 중도 보수를 계속 언급을 해. 문제는 수박들이 언급을 하면 조중동이나 기존 언론들이 자꾸 기사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중도 보수의 확장성이 지금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커졌어. 수박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중도 보수 이것만 계속 각인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수 참치가는 가짜 보수당의 입당 권유 사양합니다. 헌정질서 파괴, 군사 쿠데타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보수가 아니라 내란 좀비당 같습니다. 극우 범죄당에 입당할 생각 전혀 없으니 헛물 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이재명은 중도 보수라는 이미지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경원,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다. 좋은 말 다 훔쳐 쓴다. 중도 보수라는 말을 선언한 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 이재명의 말은 혹세무민 사기극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좋은 말을 다 훔쳐 쓴대. 나경원이 민노총과 개딸들 눈치 보며 우로 갔다 자로 갔다 좌충우돌하며 절대 실천은 못하는 수구 좌파일 뿐. 내가 좌파가 수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수구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좌파가 수구가 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구 좌파라는 말까지 막 들이대면서 중도 보수에 그냥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역사와 과실을 훔치는 인식 침탈까지 자행한다. 발작하고 있잖아요. 자, 좋은 말을 다 훔쳐갔어. 중도 보수라는 말이 얘네들이 그동안 꿀 빨던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보수도 아니면서 우리가 보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보는 과격하다. 진보는 친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걸 이재명이 팍 뺏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리를 비웠어. 극우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빈자리가 있네? 그럼 여기다 깃발 좀 꽂자. 우리가 중도 보수 할게. 니들은 국으로 가. 니들은 국으로 갔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극우 세력들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에 붙어가지고 손만 뻗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중도 보수는 우리 거야. 근데 극우를 놓칠 수가 없어. 그 아스팔트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정신머리 나간 이찍들 노인네들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붙들고 손만 뻗으면서 야, 거기 우리 자리인데. 이미 자리 비웠어. 미안한데. 보수 우파의 역사와 과실을 훔친다. 과실만 따먹었잖아. 니들 역사가 뭔데? 친일, 독재. 아, 그래? 친일 독재가 보수의 역사 아니야?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다 감옥. 아니면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거 보수 우파의 역사인데 니들이 말하는. 사실 보수 우파도 아닌 놈들이.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이재명의 상속세 토론 제안에 인생이 사기인데 답할 가치 없어. 연합뉴스가 뽑은 사진 보십시오. 자, 언론이 지금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권성동 사진 뽑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언론 볼 때 사진 픽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은연중에 어떤 분위기인지 녹아 있습니다. 권성동이 우하고 있는 이상한 사진을 뽑잖아. 지금 언론에서도 국민의힘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이 싫을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 편은 도저히 못 들어주는 상황까지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뽑는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 임광현 의원이란 분이 있나 봐요. 임광현 의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면 분발하셔야 돼요.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 그거를 이제 리트윗을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합시다.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할 필요 없어. 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종배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부터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 안 돼?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 이거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명목 상속세율이 50%예요. OECD 2위입니다. 높아요. 그런데 실효세율, 실제 상속세 내는 거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지금 2017년 기준만 제가 찾아봤는데 28.6%예요. 50% 상속세라고 돼 있지만 공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걸 따져보니 28.6%더라라는 게 이제 통계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재설계하는 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들 건드리는 게 왜 민주당에 남는 장사냐.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요. 민주당이 상속세율을 건드려주면 없는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골 때리죠.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왜 50%나 되냐? 이걸 짚어봐야죠.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50%가.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절이고 그냥 반칙이 횡행하던 그 옛날 시절, 과거 소득세가 촘촘하지 못했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세제 시스템이 허접하던 시절에 예전부터 축적한 부에 대해서 상속 시점에서 정산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사후 과세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세금을 잘 못 걷었으니 모아둔 재산이 이만큼이나 있네?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다는 거네? 그러면서 사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사후 과세. 이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상속세율이 좀 높게 만들어진 겁니다. 평소에 잘 못 걷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목세율이 50%지만 이런저런 현실을 반영해서 공제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해가 지날수록. 명목세율 50%는 잘 못 건드리고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요즘은 이러니까 요런 거 빼주자. 요거 빼주자. 요거 빼주자 하면서 공제가 많아지면서 실효세율이 28.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속세율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초부자 감세로만 봐야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과격한 정치가가 아닙니다. 이미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아랫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손을 좀 보자. 너무 오래된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반영을 해주자. 라는 부분이죠.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를 쌓는 것은 선입니다. 부자는 선이에요.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받아야 되는. 그게 맞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존경받지를 못하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부정부패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것들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역사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요. 정직하게 돈 벌고 세금 내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에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존재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현실화 논의 이거는 너무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들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상속세까지도 너무 센 건 야 이건 좀 억울하다. 이중과세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는 손볼 필요가 있기는 하다.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신호만 줘도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당장의 상속세 전체를 뜯어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부자들에게 엄청난 호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없는 부유층들에게 호감을 만들게 된다. 서민들만 챙기는 정당이 아니라 정직하게 돈 벌고 세금 많이 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민주당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챙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제가 천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한번 또 들여다보면요. 윤상현 2025년 당원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당원협의회. 사람들 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당원교육 및 간담회에 노인들만 잔뜩 왔는데 그 노인들도 야 이거는 최소 70 넘었어. 60대도 보이질 않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죠. 안철수, 유승민, 이재명의 중도 내줄 수도. 이재명 중도에 지금 난립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이걸 자꾸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이재명이 중도 아니다, 보수 아니다, 암만 얘기해도 그런 기사가 쓰이는 것만으로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 49.5, 국민의힘 30.4 벌어지죠.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갤럽 국민의힘이 이기다가 국민의힘이 뚝 떨어지고 민주당이 쭉 올라갔죠.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추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만 중도에서 많이 늘고 보수도 늘었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도 보수에서 민주당 지지가 늘어났습니다. 20대, 60대, 7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의 효과입니다. 이거 몇 주 더 지켜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게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도저히 지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진보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효과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이 국민의힘을 지금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나경원은 좋은 말 다 뺏어간다. 도둑이다. 중도 보수가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게 바뀌어버렸고 진보는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계속 발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